안녕하세요.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부문별 원가 계산이 무엇이냐. 자, 의의가 나와있죠. 공장에서는 제품의 생산을 직접 담당하는 제조 부문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을 도와주는 보조 부문이라는 곳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제조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만을 고려해서 제품의 판매 가격을 책정한다. 자, 제조 부문에서 돈이 막 들어가겠죠. 그 원가만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자, 우리 회사가 이제는 그 스포츠용품 만드는 회사 있죠. 요거 아주 나이스한 회사. 요게 우리 회사라고 할게요. 한쪽에서는 운동화 만들고 있고요. 운동화.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추리닝을 겁나 만들고 있다는 얘기다. 또 트레이닝복이라고 안 하고 또 추리닝이라고 했다고 또 옛날 사람이라고 그래. 죽여버려가지고. 갑자기 생각나는 게 조금 있어가지고, 예.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운동화나 추리닝을 겁나 만들어요. 겁나 만들어가지고 원가가 얼마 들어가냐면은 예를 들어 13만원 들어갔다. 아주 고급진 거를 만들었나봐요. 더럽게 많이 들어가서 돈이. 자, 얘네를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데 대충 뭐 이제 이윤을 좀 붙여가지고 뭐 한 16만원 정도, 네, 요 정도에 팔면 잘한 거죠. 아니? 왜? 자, 여기서 이제 뭐 실도 들어가고 뭐 운동화 뭐 고무나 뭐 지퍼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염색할 때 막 색깔도 들어가야 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 공장에는 요 제조 부문 말고도 보조 부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는 제조 부문이고요. 이렇게 보조 부문이라는 것도 겁나게 존재를 하게 된다는 얘기다. 자, 그래서 그 공장 같은 데는 조금 규모가 있다 치면 식당은 무조건 다 있죠. 그래서 식당에서 뭐 운동화 만들어요? 추리닝 만들어요? 아니. 그 대신에 얘네들을 생산할 수 있게,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지원해 주죠. 보조해 주죠. 그 다음에 전력 부분이 있어요. 전력 부분. 자, 전기를 찌직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얘네들한테 공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선 부분. 사람들이 이제 원가 공부할 때 수선 부문이 뭔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재무에게 수선비 있었죠. 수선비. 뭐 고치는 거. 그게 수선 부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아저씨들이 한 2명 정도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돌아다니는데 분명히 뭔가 장보러 느낌은 아니에요. 작업복 입고 다니고 뭐 이렇게 뭐 고장난 거 없나 이렇게 이렇게 막 두리번두리번대면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그런 아저씨들은 그 마트에 24시간 상주하면서 돌아가면서 교대로 그런 마트의 어떤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게 이제 수선 부문이에요. 공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돌아다니면서 뭐 어디서 기계나 그런 게 고장났다 그러면 그런 것도 고쳐주는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식당이나 전력이나 수선 부문에서도 당연히 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번 달에 얘네 그 세 군데서 들어간 걸 다 합쳐보니까 5만원이 돈이 들어갔어요. 요번 달 동안 만든 거는 13만원치고요. 자, 그래서 얘를 16만원에 팔면 뭐예요? 오히려 겁나 바보짓한 거죠. 그래서 원가 계산이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싸게 팔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게 싸다는 걸 알고서 겁나 많이 사가요. 근데 이런 경우 뭐예요? 요거 두 개 합치면 원가가 실질적으로는 18만원 들어간 거죠.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팔리기는 겁나 잘 팔리는데 회사는 계속해서 적자가 쌓이는 거죠. 이거 왜 그러는 거냐? 원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조 부문에서 발생한 것만 고려해서 판매 가격을 책정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들을 제조 부문으로 이렇게 내려줘야 돼요. 내려서 합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판매 그 금액을 만들어야지, 책정해야겠죠. 그러므로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를 제조 부문을 겁나 배부한다. 나눠준다는 건 배부한다 그래요. 배부해서 원가를 겁나 계산해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내용이 되겠다는 얘기다. 그쵸? 자, 보조 부문 원가 배부하는데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일단은 읽어도 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읽어볼게요.
직접 배부법이라는 게 있는데, 보조부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전부 무시의 동그라미. 제조부문에만 배부하는 방법. 그냥 일단 이건 표시만 할게요. 단기 배부법이라는 게 있는데, 보조부문의 배부 순서를 정해요. 순서라는 거랑 뭐 차례대로 뭐 이런 게 이제 키워드고, 그 다음에 용역수수 관계를 일부 인식하는 방법. 이게 키워드가 되겠네요. 상호배부법이라는 거는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전부 인식하는 방법이 이제 상호배부법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자, 이 딱 봤을 때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실제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설명상 그 상호배부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 책에는 3번으로 들어갔는데 요거를 이해하는 게 다른 것들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돼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식당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자, 요번 달에 뭐 여러가지 돈이 들어가죠. 쌀도 사오고 뭐 김치도 사오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남아가지고 뭐 야근하는 직원들 있으면 라면도 끓여주기 위해서 라면도 사오고 단무지 뭐 제육볶음도 가끔 해줘야 되니까 돼지고기 파 마늘 뭐 이런 거 고추장도 사야 되고 고춧가루 이런 거 다 해가지고 100만원 썼어요. 이걸 가지고 나눠주는 거죠. 이제 이 원가를 이제 그 나눠주는데, 상호배부법이라는 거는 자, 점심때 되면은 운동화 만들고 추리닝 만드는 생산부문 제조부문 사람들만 밥 먹어요? 아니죠. 전력부문이나 수선부문 사람들도 당연히 밥 먹으러 와야겠죠. 그죠?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왔는데 너 제조부문이세요? 일일이 물어보면서 제조부문 아니라 그러면 꺼지세요 이래요? 아니죠. 밥 먹어야 되죠. 더럽게 치사하게. 그래서 자, 제조부문은 당연히 사람도 인간도 더럽게 많고 주요한 부문이기 때문에 원가를 나눠줘요. 그 다음에 전력부문도 나눠줘. 너네 밥 먹었죠? 네, 원가 받아가세요. 그 다음에 수선부문도 자, 너네 밥 먹었죠? 원가 가져가세요. 이런 식으로 원가를 배분을 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력부문도 마찬가지. 얘네가 전기를 뭐니 해도 제일 많이 쓰겠죠. 생산부문에서. 자, 그 다음에 식당에서도 전기 쓰죠. 전기밥솥에다 밥하고 뭐 전자레인지 같은 거 돌리고 뭐 전등도 써야 되고 뭐 각종 전기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야, 너네 전기 썼지? 원가 가져가셔. 이렇게 하는 거죠. 수선부문도 마찬가지. 수선부문 사람들도 거기다 이제 뭐 수선하려면 수선하는 뭐 기계라든지 뭐 그런 걸 돌리고 뭐 기본적으로 전기가 안 필요한 곳이 없잖아요. 그만큼 원가를 가져가는 거고요. 마지막 수선부문. 자, 얘네들은 기계가 제일 많기 때문에 생산 제조 부문이 기계가 제일 많고 얘네들이 메인이기 때문에 고장도 그렇게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원가를 나눠줘요. 그 다음에 자, 밥 먹는 사람들. 지난번에 제가 가가지고 그 식당 전등 깨진 거 고쳐줬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전기밥솥 고쳐드렸죠? 원가 받아가세요. 그런 거죠. 수능 본 사람들 아저씨들이 기술이 좋다 보니까 식당에 있는 것도 막 다 고쳐주고 그랬어요. 원가 가져가야죠. 합리적이죠, 그게. 그 다음에 전력 부분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전기 생산하는 기계가 살짝 고장난 적이 있었는데 가서 봐줬어요. 당연히 원가를 나눠주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상호배부법이라는 거는 우리 제조 부문으로만 보조 부문의 원가를 배분하는 게 아니라 보조 부문 간 상호 간에도 용역을 수수하죠. 용역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전부 다 원가를 나눠주는 방법이에요. 됐죠? 이게 상호배부법. 자, 화살표가 더럽게 많고 제일 계산이 복잡해요. 그 다음에 직접배부법은 용역수수관 보조부문 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전혀 인식하지 않는 방법이 되겠다랍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아무 생각 없어. 제일 편해요. 얘네들은 야, 제조부문 너네 가져가. 전력부문이 나도 원가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야, 괜찮아. 야, 우리가 남이가 우리끼리는 없다고 하자. 이런 거죠. 당연히 원가 계산이 간단하게 써요? 복잡하게 써요? 겁나 간단하죠? 겁나 단순해요? 그 다음에 전력부문도 마찬가지. 자, 우리는 생산부문에만 주기로 했으니까 자, 가져가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수선부문도 마찬가지. 야, 너네들 잘 받아가라 원가. 이렇게 해가지고 화살표가 몇 개 없죠? 보조부문 간에는 서로 주고받는 걸 전혀 인식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알았죠? 직접 배부법. 자,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은 아까 전에 제가 그 표시를 해드렸는데, 걔네들은 어떤 뭐 순서가 있다, 차례가 있다, 뭐 이런 거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부 인식이에요. 직접 배부법처럼 완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상호 배부법처럼 전부 완전 인식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이에요. 무시, 인식, 일부만 인식. 그래서 얘네들은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자, 첫 번째로 누가 원가를 보내줄까요? 자, 첫 번째로 식당이요. 네, 오케이. 원가 보내주세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내리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리사랑. 자, 일단 제조 부문에는 뭐 무조건 주는 거고, 이렇게 준 다음에 자기보다 그 아직 나눠주지 않은 애들 있죠? 얘네들 동생이에요. 동생 애들한테는 나눠줘요. 그래서 첫 번째요. 식당은 자, 전력 부문에도 자, 받아가세요. 그 다음에 수선 부문에도 자, 원가 받아가세요. 이렇게 원가를 나눠준다. 결과적으로 다 주는 거죠. 첫 번째로 하는 애는. 자, 두 번째 누가 하실래요? 전력 부문이 저요. 오케이. 자, 해보세요. 자, 당연히 제조 부문에는 이렇게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식당 부문에 그 원가를 주려고 딱 보니까, 야, 나 형이야. 야, 우리 막내한테나 주자. 알았어 형. 해가지고 어디다 줘요? 위로는 안 올라가요. 거꾸로 올라가진 않고 밑으로 내려가요. 수선 부문한테만 원가를 나눠줘요. 됐죠? 마지막 세 번째. 수선 막내죠, 막내. 자, 일단 제조 부문에는 무조건 원가를 주게 돼 있어요. 요렇게 원가를 나눠주죠. 그리고서 다른 부분, 보조 부문으로 줄까 이렇게 쑥 보니까 없네? 나보다 다 형들이죠. 그럼 수선 부문은 끝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면 되는 것이다. 이게 내리사랑이죠. 내리사랑이 뭔지 아시죠? 그죠? 부모가 자녀 사랑하고 또 그 자녀가 또 자기 자식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막 위로 올라가긴 힘들죠. 그죠? 저도 이제 조카가 있는데 너무 이뻐요. 그런 게 이제 내리사랑이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매겨서 하는 게 단계 배부법이다. 자, 위로 잠깐 올라가 보면은 그 내용은 인자는 읽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 간에는 전부 무시하고 제조 부문에만 배부하는 거죠. 제일 생각 없는 애. 근데 얘는 계산이 단순하죠. 서사표가 몇 개 없어요. 그 대신에 원가 계산이 부정확하죠. 그 다음에 상호배부법 먼저 보면 상호배부법은 화살표가 더럽게 많은 거죠. 그래서 보조 부문 상간의 유형수를 전부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계산이 더럽게 복잡하지만 원가 계산은 정확하다는 얘기다. 이런 걸 이제 상충관계라고 그래요. 상충관계. 그래서 우리 원가 회계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그래요. 계산이 단순하면 원가 계산이 부정확하고요.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계산이 복잡하면 원가 계산이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원가 계산 방법이 있는데 계산이 단순하면서 원가 계산도 굉장히 정확해.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걔만 살아남겠죠? 그것만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이렇게 트레이드 오프가 관계가 있고요. 단기 배우법은 보조 부문 간의 순서를 정해서 유효관계를 일부 인식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다. 자, 얘는 뭐 순서가 만약에 잘못 정해지는 경우에는 직접 배우법보다도 더 부정확해질 수도 있어요. 얘는 조금 예외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사항으로 넘어가서 자, 합리적인 배부 기준이 있다. 자, 보조 부문의 원가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겁나 배부해야 한다. 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 각주 보시면은 제조 부문으로 들어간 보조 부문 원가를 실제로 정확하게 계산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시간과 비용이 겁나 매우 많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뭔 얘기냐? 자, 아까 식당 얘기했고요. 식당 얘기. 자, 식당에서 얘네들한테 이제 원가를 나눠준다고 하는데 아까 원가가 100만원이었죠? 자, 요 100만원을 직접 배부법이라 가정하면 운동화랑 추리닝에만 줄 거 아니에요? 주는데 가장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얘네들 운동화 만드는 데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추리닝 만드는 데서 일하는 사람들 와서 먹은 밥 한 톨 그거랑 뭐 김치 한 조각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요 100만원을 정확하게 0.0001원까지 다 나눠줘요. 가능하겠죠? 그거 하고 있으면 사장님이 좋아하겠죠? 사장님한테 이제 뒤지게 욕먹겠죠? 네. 뻘짓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아주 그렇게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비슷한 그걸로 하자. 예를 들어 종업원 수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사람이 많이 먹어야 뭐 한두 그릇이지 뭐 한 사람이 막 10그릇씩 먹고 막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원수로 종업원 수로 나눠주면 거의 비슷하게 소비된 거랑 비슷하게 나눠지겠다.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기준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식당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종업원 수 머릿수대로 하면은 대충 비슷하게 먹었겠지. 이렇게 가는 거고요. 전력 부문은 전력 사용량 이런 거는 이제 집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 부분도 종업원 수. 이제 뭐 경조사 챙기고 뭐 여러 가지 그 복리후생 관련된 일을 하려면 사람 수가 많으면 오히려 더 손이 많이 가겠죠. 그 다음에 적으면은 손이 덜 가니까 그만큼 원가를 나눠주는 거예요. 건물 관리 부문 혹은 뭐 재산세, 건물 재산세, 뭐 감가상각비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애들은 건물 면적에 따라서 재산세 어떻게 나눠요? 재산세는 그 재산 때문에 내는 거기 때문에 면적 넓으면은 많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좁은 데는 좀 덜 가져가고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구매 부문은 주문 횟수라든지 뭐 주문량 그런 거에 따라서 하면 되겠죠. 수선 부문, 수선 고쳐주는 건데 수선 시간을 잘 나눠가지고 기계 작업 시간이나 뭐 사람이 작업하는 그런 시간으로 해서 나눠주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 되겠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품별 원가 요거는 이제 조금 세부적인 내용인데 그걸 들어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어떤 배부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제품별 원가는 다르게 계산될 수가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매출액은 판매 가격이죠. 판매 가격에서 각 방법에 따른 원가를 차감한 제품별 이익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나 미리 말씀드릴게요. 배부 방법의 선택은 회사 전체 이익에는 영향을 겁나 미치지 않는다. 왜? 총 매출액과 총 원가는 원가 배부 방법에 관계없이 전체 금액은 겁나 일정하기 때문에 공장 전체 혹은 회사 전체 이익에는 뭐 단기 배부법이든 직접 배부법이든 뭐 전혀 이익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 밑에 설명드릴게요. 추리닝 판매 가격이 20만원으로 겁나 가정할게요. 자, 근데 만약에 직접 배부법을 사용해서 추리닝 원가가 12만원으로 계산됐어요. 얘네들한테 보조부문한테 이렇게 다 받아온 거죠. 자, 직접 배부법을 사용했을 때 자, 이익은 8만원 되겠죠. 그러나 상호배부법을 사용한다. 이거는 이제 각 보조부문 간에도 용역수관계를 전부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원가가 추리닝 부문으로 다르게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상호배부법 사용해가지고 원가를 다르게 받아서 추리닝의 원가를 다 추려보니까 15만원이 됐다. 이익은 5만원이죠.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공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총 매출액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제품을 얼마에 팔기로 이제 약속된 거잖아요. 뭐 배부 방법이랑 전혀 상관없죠. 그 다음에 총원가도 어떤 방법을 쓰든지 결국에는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으로 다 내려주기 되기 때문에 요 총원가 다 더한 거랑 제조부문의 총원가 다 더한 거 항상 일정하게 돼 있죠. 그래서 공장이나 회사 전체의 이익에는 어떤 방법이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이죠. 됐죠? 뭐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단계배부법 선택시 유의사항인데요. 자, 우선순위 선택시에 단계배부법 쓸 때 우선순위나 차례가 중요하잖아요. 그때 많은 부문에 용역을 제공하는 보조부문부터 먼저 배부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실제랑 비슷해지겠죠. 그죠? 많이 여러 부문에다가 여러 보조부문에다가 용역을 제공하는 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덜 주는 데는 좀 늦게 하고 그렇게 해야 정확한 그런 게 되겠고요.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한다. 아까 얘기했죠? 오히려 직접 배부법보다 부정확한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 오늘 요 정도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굉장히 이해를 잘 하셨고요. 자, 객관식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보조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이 속하지 않은 것은? 직접 배부법, 단기 배부법, 상호 배부법, 간접 배부법 이런 거 없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나와요, 문제가. 원가 회계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얘네들은 뼈까지 씹어먹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센스 있는 출제죠. 왜? 직접 있으니까 간접 있죠. 공부 안 한 사람들이나 뭐 공부를 대충 하신 분들은 이거 보고서 아, 직접 간접 있고 아, 얘네 둘 중에 하나겠구나 이게 찍으시면 안 돼요. 그죠? 자, 다음 문제. 다음은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내용이다.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보조부문 원가를 보조부문 배부 순서를 정해서 한 번만 다른 보조부문 부분과 제조 부문의 겁나 배분. 자, 순서가 들어갔죠. 바로 단계 배부법이다는 얘기. 내리사랑이죠. 자, 3번. 다음 보조문 제조간접비 배분 정확도가 가장 높은 방법과 계산 방법이 가장 단순한 방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정확도가 가장 높은 거는 더럽게 복잡한 상호 배부법이죠. 그 다음에 계산 방법이 가장 단순한 거는 아무 생각 없는 직접 배부법이죠. 자, 상호 직접 3번의 정답은 겁나 1번으로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4번 다음 중 제조간접비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 잘못된 것은? 직접 배부법 가장 간단 맞죠? 상호 배부법 가장 복잡 맞아요. 단기 배부법은 배부 순서에 따라 원가 계산의 결과 다르게 나타나는 단점이다. 맞죠? 상호 배부법은 보조부문 간의 용역 승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맞죠? 아니? 전부 다 고려하잖아요. 화살표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보조부문 간에도 위에 있는 애들끼리도 화살표가 다 있죠?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전부 고려하는 방법이에요. 정답은 4번. 자, 이런 식으로 얼마나 쉬워 이거. 자, 겁나 쉽죠? 보조부문 원가의 배부 방법 중 단계 배부법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최초 배부되는 부문의 경우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문에 배부된다. 맞죠?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첫 번째 배부하는 부분은 나 빼고 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생들은 안 줄 수도 있죠. 위로 안 올라가는 거니까. 두 번째, 보조부문 간의 배부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을 배부하는 방법 맞죠? 1, 2번 다 맞고요. 배부 순서에 따라 배부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4번, 상호 간의 용역 승계를 완전히 고려한다.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승계를 완전히 고려하므로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한 방법은 상호 배부법이에요. 4번이 틀렸죠. 자, 6번 문제. 자,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계속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출제가 돼요. 상호 배부법. 단기 배부법에 비해 순이익을 높게 계산하는 배부 방법이다. 이거 모르죠? 몰라요, 이거? 그 제품별로 봤을 때는 모를 수도 있고, 공장이나 회사 전체로 봤을 때는 순이익에는 변동이 없죠. 그죠? 총 매출액이나 총 그 매출원가 일정하니까. 어쨌든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조부문 배부 방법 중 가장 정확성이 높은 방법 상호 배부법 맞고요. 배부 순위를 고려하여 배부하는 것은 단기 배부법 맞고요. 직접 배부법이 제일 더럽게 단순한 방법이며 배부 순위도 겁나 고려할 필요가 없죠. 왜? 우리끼리 안 하니까. 그죠? 자, 7번. 다음 주 보조부문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사용료를 무시함으로 계산이 가장 복잡하다. 틀렸죠? 1번이 정답이 가장 단순하죠. 다 무시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배부법과 상호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고려하죠. 상호 배부법은 전부 고려하는 거고, 단계 배부법은 일부 고려하는 거죠. 어쨌든 고려하는 건 맞잖아요. 3번,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보조부문 및 총액은 모두 제조부문으로 배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보조부문 배분 방법에 따라 제품별 이익은 달라질 수 있으나 회사 총익은 같다. 맞죠? 자, 8번 문제. 원가 계산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겁나 틀린 것은? 제조원가는 일정한 제품의 생산량과 관련시켜 집계하고 겁나 계산한다는 얘기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떤 제품 A다. 그러면은 그거를 겁나 그 해당 공정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원가를 집계를 해요. 그 다음에 그걸 생산량으로 나누죠.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에서 사례가 되고요. 두 번째, 제조원가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해 계산한다. 당연한 얘기죠. 뭔가 세금원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낸 영수증이나 그런 거 가지고 다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제조 원가는 직접 원가와 판관비를 겁나 더한 것을 말한다. 맞죠? 아니, 이거 지난 시간에도 2번이나 나왔는데 요거 비제조 원가라고 부르죠. 제조 원가가 아니에요. 3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제조 원가는 그 발생의 경제적 효益등 인과관계에 비례하여 관련 제품 또는 원가 부분에 직접 부과하고 직접 추적 가능하면 직접 부과하고요. 직접 부과가 곤란한 경우는 간접비를 말하는 거죠. 그때는 합리적인 배부 기준을 설정해서 배부한다. 네, 오늘 배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간접비 성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인위적인,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배부 방법을 정해서 나눠지는 것이죠. 자, 다음 보조품의 배부 기준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배부 기준은, 자, 이거 생뚱맞은 게 들어있을 거예요. 자, 구매 부문은 주문 횟수나 주문 비용이 많은 곳에 많이 원가를 줘야겠고요. 두 번째, 동력 부문은 뭐 사용 전력량이나 전기 용량,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전력 부문으로 같다고 보시면 돼요. 노무 관리 부문, 이거는 이제 인사 관리 부문이라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수선 횟수, 수선 유지 기간, 아니, 이건 수선 부문이에요. 3번이 틀렸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검사 부문은 뭔가 뭐 제품이나 제공품을 검사하는데 검사 수량이나 검사 시간 뭐 이런 걸로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 주 공장 건물 재산세를 각 제품 제조 원가에 배부하는 가장 적합한 배부 기준은 무엇인가? 자, 각 제품 생산량의 연면적 비율 맞죠? 참고적으로 면적이 연면적은 뭐예요? 연면적은 만약에 공장 건물이 뭐 1층이면 상관없는데 뭐 2층도 있고 3층도 있다. 그러면은 그 1층, 2층, 3층의 면적을 다 더한 거를 연면적이라고 해요. 아시죠? 그냥 면적이랑 좀 다른 개념이죠. 층수가 다른 경우니까. 층수가 높으면 더 늘어나는 거죠. 공장에서 발생하는 직접 원가 뭐 이런 거는 뭐 필요도 없고, 수선 비용? 이건 수선 부분이죠. 생산지 근로자 임금 비율 뭐 이런 것도 뭐 쓰잘데기 없는 것 같아요. 자, 정답은 1번을 하시면 되겠다. 자, 11번 다음 중 보수 부문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과 설명이 겁나 잘못된 것은 직접 배부법. 다른 보조 부분에는 배부하지 않죠. 제조 부분에만 직접 배부하는 방법 맞죠. 단계 배부법. 자, 원가 배분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순위가 높은 보조부문 원가로부터 하위의 보조부문 및 다른 제조부문에 순차적으로 배분하는 방법 맞고요. 상호 배부법. 자, 보조부문 간의 상호 관련성 모두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 다 맞네요. 정답은 4번이 될 텐데요. 단일 배분율법. 자, 보조부문 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배분 기준을 적용하여 배분하는 방법이다. 요거는 제가 교재에는 설명 굳이 안 나눴는데 지금까지 한 게 단일 배분율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보조부문에도 이제 변동비가 고정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재료비처럼 뭔가를 이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산하면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고정원가식으로 그 발생하는 원가가 고정되어 있는 그런 개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식당에서 발생한 원가라도 변동원가 성격인 애들이랑 고정원가 성격인 애들이랑 해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거를 2번 하는 거예요. 변동원가 성격인 애들로 쫙 이게 뭐 직접 배분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고 나서 고정원가 성격인 애들도 하고, 이거는 이중 배분율법이래요. 더 복잡한 거죠. 근데 우리 수업 목적상 그렇게 중요성이 떨어지고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2번 하는 게 있구나,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산 문제를 넣어놨는데요. 더 복잡한 거죠. 근데 우리 수업 목적상 그렇게 중요성이 떨어지고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2번 하는 게 있구나,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산 문제를 넣어놨는데요. 제가 실강할 때는 어떤 그 과정에 따라 좀 다른데 조금 그 진도가 느리거나 조금 그 이해가 좀 더디다고 생각되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반의 경우에는 굳이 설명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온라인이기 때문에 뭐 시간에 제약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계산 문제 좋아하는데 저처럼 계산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분들은 자, 개지리지 않도록, 자, 다같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시죠? 정신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12번 다음은 보조부문 원가에 관한 자료이다. 보조부문의 제조간접비를 다른 보조부문에 배부하지 않고
제조 부문에만 직접 배부할 경우. 자, 직접이라는 단어를 줬죠. 그래서 보조 부문 간의 용역수 관계는 개무시하고, 그 다음에 제조 부문에만 배부하는 거는 직접 배부법이죠. 수선 부문에서 절삭 부문으로 배부될 제조 간접비는 얼마인가? 자, 보조 부문 중에 수선 부문이 있고요. 제조 부문 중에 절삭 부문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눠지는 제조 간접비는 얼마냐? 자, 일단 답을 구해볼게요. 자, 일단 밑에 표는 전반적으로 다 풀어보려고 넣어놓은 거고요. 일단 답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수선에서 절삭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부문별 배부율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수선 부분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소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장 부분 제일 많이 썼네요. 용역을 얘가 30% 가져갔고 얘가 20% 쓴 거죠. 자, 그러나 우리 직접 배부법은 요 8만원을 이제 배부할 건데, 같은 보조 부문 간에는 용역수 관계를 무시하죠. 겁나 무시하죠. 그래서 합계가 달라져요. 합계가. 여러분들 이거 합계 100% 아니에요? 합계 50으로 고쳐줘야 돼요. 됐죠? 그래서 자, 따로 표시해보면은 수선 부분을 할 건데, 수선에서 절삭으로 가는 거. 자, 요거를 계산하면 되는데요. 자, 바로바로 요 8만원 있죠. 8만원 곱하기 이렇게 조립 부문 하는 거는 총분에 해당 부문이에요. 총 50%죠. 50% 분에 해당 30%. 그죠? 그 다음에 절삭 부문으로 가는 거는 총분에 해당 부문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50분의 20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죠? 딱 보니까 40%죠. 그래서 8, 4, 32 해가지고 정답은 4번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다. 지금 이거를 그냥 바로 이해했으면 좋고요.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다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밑에 왁구를 넣어놨는데, 저는 사실 요 왁구를 푸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배부전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뭐 위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어요. 수선이랑 포장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수선 부분 뭐 아무거나 먼저 해도 돼요. 직접 배부 부분 상관없어요. 한 다음에 배부 후, 자, 제조 간접비까지 할 건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조분의 원가는 다 제조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얘는 결론적으로 빵이 돼요. 탈탈 털려서 다 빼앗기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그리고 요 8만원 6만원 해가지고 얘네들한테 받아오죠. 어쨌든 얘네들 합쳐봤자 결과는 14만원으로 같을 것이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수선 부분 먼저 할게요. 자, 수선 부분 8만원인데 이 8만원 다시 빼가지고 얘들한테 나눠줄게요. 근데 방금 했던 것처럼 여기는 안 가죠. 안 가고 여기랑 여기. 자, 그래서 50%는 무시하시면 돼요. 30이랑 20이고요. 자, 30%. 자, 20%. 합계는 이제 50%예요. 50%. 그래서 50분의 30, 50분의 20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곱해주면은 이거 60이네. 자, 곱해주면은 여기가 48,000원, 여기가 32,000원. 이렇게 배부가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포장 부문에서 이제 다른 부문으로 배부를 해줄 건데요. 역시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 간의 용역수 관계는 일절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조 부문으로만 줘요. 이렇게 주는데, 지금 포장 부문에서 여기로 가는 거는 20%이기 때문에 요거 20%는 무시해야 돼요. 무시하고 40하고 40만 남았죠. 합계가 8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40%, 이렇게 40%, 네, 합계는 80%. 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결국 반반이네요. 반반. 뭐 반반 치킨 아니고, 그죠? 여기 6만원은 이제 배부할 건데 반반씩에 3만원씩 겁나 배부해주면 되겠네요. 자, 요 6만원을 차감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넘겨줄 건데 3만원씩, 이런 식으로 3만원씩 이렇게 계산이 되겠고요. 자, 조립 부문 합치면 78,000원 되겠고, 절삭 부문은 62,000원이 될 거예요. 자, 검사해 보실 분들 해보세요. 딱 보니까 맞죠? 네, 합계하면은 결과값은 항상 똑같아요. 네, 그래서 14만원이 됐던 것을 알 수 있다. 됐죠? 정답은 아까 말씀드렸죠? 정답 4번이었고요. 자, 다음은 13번인데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본은 Y에 배부되는 보조분의 제조간접비 총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단계 배부법을 사용하고, 자, 방금 전에는 제가 다른 문제를 넣었는데요. 아까는 직접 배부법, 지금은 단계 배부법이요. 상호 배부법 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그건 무시하셔도 돼요. 일단 A 부분을 먼저 배우는 거, 그죠? 단계 배부법은 순차적으로 순서가 있는 거기 때문에 A를 먼저 하라고 지어줬죠. 일단 발생 원가가 이번엔 30, 40, 40, 60으로 나눠줬죠. 저는 배부 전이라는 칸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해볼게요. 그냥 자, 이렇게 왁구를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더 훨씬 수월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배부하기 전에 합계는 170만원이 되겠고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배부한 다음에 합계도 170만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보조 부문의 원가들은 배부하고 나면 빵이 되겠죠. 다 나눠주니까. 자, 여기서 A부터 해라. 오케이. A를 할 건데요. B가 보조 부문 B가 가져간 거는 40%, 제조 부문 X는 20%, 이렇게 40% 가져왔죠. 자, 단계 배부법은 첫 번째 하는 그 보조 부문은 다른 보조 부문에서 다 배부를 해줘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 합계 자체가 100%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 하나 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40%, 20%, 40% 나눠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요 30만원을 겁나 빼가지고, 자, 여기다는 40%, 3, 4, 10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20%니까 6만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40%니까 역시 12만원으로 갖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3개 다 합치면은 30만원 나오죠. 이렇게 A를 먼저 배분했다. 자, 그러나 B로 넘어갈 때는 일단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은, 자, B의 용역을 A가 20% 썼죠. 근데 내일 사랑이기 때문에 형한테는 거꾸로 올라가지 않아요. 자, 이때는 20만원 무시하셔야 돼요. 아시죠? 그리고 제조 부문으로 30, 50 갔죠? 그래서 이때는 합계가 8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에는 80분의 총분의 30, 그 다음에 Y 부문에는 총 80%분의 50%, 80분의 50, 이런 식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B에서 발생한 제조간접 B가 40만원이라고 해서 이 40만원만 나눠주시면 안 돼요. 왜? A로부터 받아온 원가가 얼마요? 12만원 있죠? 요거까지 합쳐서 52만원을 배분해주는 거예요. 자, 요거를 A로는 안 가요. 안 가고, 자, 여기 80분의 30이었죠? 바로 계산기 또 땡겨볼까요, 그냥? 52만원은. 자, 해주시면 19만 5천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80분의, 전체 80분의 50이었죠? 그래서 80분의 50. 자, 52만원 곱하기 80분의 50 하시면 32만 5천원. 여기 32만 5천원. 자, 이렇게 해서 배부를 마쳤어요. 배부를 마쳤는데,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 제조 Y 부분에 배부되는, 보조 부분의 제조간표 총액이 얼마냐? 자, Y로 배부된 거. 원래 자기 거는 60인데, 뭐 이거 빼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12만원하고 32만 5천원. 정답은 44만 5천원으로서 정답은 4번이 되지 아니할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됐죠? 그리고 각각 정확한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은, 최종적으로 X의 그 원가는 40만원 더하기 60만원 더하기 19만 5천원. 자, 그래서 제조 부문 X, 방금 전에 제가 이거 60만원이라고 잘못 써가지고 6만원을 잠깐 수정했어요. 자, 40만원 더하기 6만원 더하기 19만 5천원, 65만 5천원이네. 자,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조부는 Y의 전체적인 제조간접비는, 자, 자기 거 60만원 더하기 12만원 더하기 32만 5천원 하시면은 104만 5천원? 자, 그러면은 요거 두 개 더하면은 170만원이 돼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합계가 역시나 정확하게 170만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얘기다. 됐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아까 60만원 썼었는데, 여러분들 원가 회계는 특히 재무회계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원가액이 더더욱더 계산이 정말 중요하고 꼼꼼하게 해야 되는 분야라는 거. 제가 일부러 한 거예요. 일부러. 설마 제가 실수했겠어요, 이거를? 그죠? 일부러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교훈인 것이죠. 네, 교훈.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원가액의 세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떻게 원가 해보면 되게 재밌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아주 많은 생각이나 또 개인적으로 나름 연구를 했던 분야예요. 앞으로도 제가 얻었던 그런 것들을 최대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